네, 과연 이대로 분위기 전환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인가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시장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8,000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흐름이 괜찮죠. ETF 이슈가 있다 보니까 스멀스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메이저급 알트코인들도 살짝 스리슬쩍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이대로 우상향의 모습을 그려줄 것인가, 그렇게 분위기 전환의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한 번 더 리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탐욕 단계에 있었던 그런 투자 심리 상태가 지금 아주 그냥 확 크게 아주 많이 고꾸라져 버렸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54%대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래도 비트코인이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갖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독일 정부의 이 지긋지긋한 매도세, 장난질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짜증이 났었는데 거의 이제 끝난 모습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지갑 잔액이 지금 0을 찍었어요. 0을 찍었기 때문에 5만 개 압수한 거 한 15억 달러 정도 됐던 게 지금 싹 다 지갑에서 빠져나간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 안 돼가지고 다시 반납되는 물량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지갑 잔액은 제로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런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세를 6월 19일부터 이어졌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정말 한 5만 개 정도 가지고 있던 게 많이 풀렸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소화가 됐다라는 것은 그래도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영국이 금 팔아제낄 때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 1999년과 2002년에 금을 매각한 뒤에 금값은 600% 반등을 했다. 이번에 독일이 비트코인 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팔았는데 더 큰 후회가 될 것이다. 과거에 영국이 후회를 했던 것처럼 독일도 결국에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왜?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오를 거거든 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간 단위로 5월 이후에 최대 규모가 유입이 됐는데 7월 11일 기준으로 일주일 유입액이 8억 8,200만 달러, 일일 평균으로 따져보면 1억 7,500만 달러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5월 23일 이후 최대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다. 7월 5일에 특히 이제 5만 4천 달러 깨졌을 때, 이번에 저가를 찍었을 때 유입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가 매수 양상, 쌀 때 사자, 이런 정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도 개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게 이런 결과로서 이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의 인플로우 상황인 건데 여전히 1월 17일 이후부터 우상향을 그리면서 기울기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쳐들고 있다라는 거, 아주 반가운 흐름이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반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기관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기라도 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한 기대감을 조금 더 더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독일 정부가 팔아제낀 이런 비트코인 30억 달러가 조금 넘고 앞으로 10월에서 11월로 예정된 FTX 채권자 상환 160억 달러 규모, 이걸 비교를 한 거거든요.
독일 정부 매도 35억 달러, FTX 160억 달러, 이게 지금 시장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 자체가 3배 이상이기 때문에 FTX의 160억 달러, 특히 강세장 와중에서 야, FTX 이용자들, 채권자들이 이걸 받았을 때 재투자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가 들어온다? 10월에서 11월? 만약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수가 겹쳐지면서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향하는 비트코인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건 비트코인 4시간 차트 캡틴 5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확장 웨지 패턴이 잘 형성이 되고 있고 상단 저항을 돌파한다라면 다시금 7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6만 달러 위로만 잘 올라서 준다라면 다시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이 박스권 이 안에서 흐름 잘 이어가 줄 경우 7만 달러 돌파 다음 단계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계산적으로 기대감을 깔아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2023년 3분기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거죠. 꾸부정 하는 것 같았는데 10월 이후부터 급격한 이런 폭등세, 이번에도 꾸부정 하다가 급격한, 언제를 계기로 비트코인의 포물선형 랠리, 반감기 이후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횡보 사이드, 이런 흐름을 보여왔던 기존 패턴을 반복을 한다라면 9월에서 10월 정도의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 이번 반감기 랠리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23년 8월 말과 마찬가지로 주요 수준에서 지금 저항 때려맞고 있는데 몇 주 더 횡보하고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7만 4천 달러 위로 올라선다라는 것은 새로운 전고 돌파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어서 이런 그림을 좀 빨리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아주 많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종가를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상승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간 종가가 6만 달러 위에서 마무리가 돼준다라면 진짜 땡큐 베리머치 소머치 아주 많이 감사 많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분기 말에 본격 상승 추세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도 5만 2천 달러 저점 리테스트 가능성 나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갔다가 나아가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 정도에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어쨌든 한 번 더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 캐피탈의 경우에는 마운트 곡스가 상환한 비트코인 가운데 1545개만 거래소로 입금된 게 확인이 됐다. 나머지는 아직 마운트 곡스 계정에 남아 있어서 아직 실질적 매도 압력은 없다. 만약 한 달 안에 이 상환 물량이 모두 매도된다라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이클 캐피탈의 지금 전망과 이 스탁머니 리잘드의 전망을 조합을 시켜버리면 만약이라도 5만 달러나 5만 2천 달러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된다라면 이건 마운트 곡스 이슈가 조금 안 좋게 발생했을 때 이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라는 게 사실 던져지는 게 던져져야 어느 정도 던져졌구나, 이게 우리 같은 개미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예측과 전망은 가능하지만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운트 곡스 이슈가 잘 별거 없이 간다라면 여기서 지지받고 그냥 갈 것 같은데, 만약이라도 시장에 쏟아지는 물량이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비중보다 훨씬 더 크게 쏟아진다라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독일 정부 이슈와 비슷한 정도의 임팩트가 한 번 더 시장에 던져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바네크의 CEO 얀 바네크가 이번에 CNBC에 출연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세장 와중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위험자산의 특성 가운데 하나다. 현재 반감기와 미국 연준 통화 완화 정책을 비롯해서 강세 재료가 지금 존재한다. 독일 정부와 마운트 곡수 이슈로 인해서 단기 악재에 따른 조정이 있었지만 이 역시 정상적인 현상이다. 조정 기간의 현물 ETF에는 개인 투자자들 지속적인 유입이 두드러졌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당연히 바라봐야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기관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강세장 와중이다. 강세장 와중에도 과거에는 40%대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껏 해봤자 26%. 이번이 지금 조정이 가장 깊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 이럴 때를 학습 기회로 삼아서 다음번 조정이 20% 이상 왔을 때 그때 나는 바이 더 딥을 하겠다. 뭐 요 정도 어떤 학습의 기회로 삼는 게 그래도 좀 건강하게 이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마도 며칠 안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시장 곳곳에서 퍼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는 SEC가 거래 규칙 변경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지만 다음 주에는 승인이 예상된다. SEC가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투나스는 모든 준비가 됐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 주 중 상황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 2개월 차트거든요. 크립토 타이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박한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로 인해서 몇 주 안에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2개월 차트 다음 타깃 7,000달러에서 9,80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번 사이클 전반적인 전체적인 틀에서 타깃 지점이 되겠죠.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과연 이더리움이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물론 이더리움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됐을 때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때 그랬듯이 셀더 뉴스 이벤트를 반복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셀더 뉴스 이벤트라기보다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점이 될지 이것도 뭐 벌어져 봐야 하는데 굳이 뭐 셀더 뉴스 이벤트를 해야 되나? 이더리움 이번에 비트코인 조정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굳이 뭐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가깝게는 4,000달러 리테스트를 단기간에 이번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를 통해서 순조롭게 조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2명이 함께 사용하는 계정이죠. 네겐트로픽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7월 11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2% 하락했는데 대표 중소형주 러셀 2000 ETF는 3% 이상 상승했다. 이건 투자자들이 수익 창출 가능성이 더 높은 위험 자산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시나리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전개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투자자들은 잠재적으로 알트코인들로 자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엄청난 알트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알트 시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알트 시총 차트로 이야기를 하는데 알트코인 차트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건재하다. 축적과 통합 그리고 투더문 패턴과 유사하다. 지금 통합 이제 남은 게 투더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패턴이 진행되면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초보자들 분들이 뭔가를 매집하고 싶은데 물량을 늘리고 싶은데 종목 선정이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자코인들 건드리지 마시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렇게 메이저들급으로 가시게 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 너무 선명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높으면 리턴이 높을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의 리스크가 엄청 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벼락 부자를 꿈꾸는 것보다는 벼락 부자를 꿈꾼다라는 거는 내가 벼락 거지가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감내할 때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 시장에서도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리만 안 하면 손해보는 투자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가 스멀스멀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4%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7월 안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리플 CEO가 이번에 민주당이 개최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주도 플러스 바이든의 수석 고문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암호화폐 관련 원탁 테이블 라운드에다가 리플 CEO가 참여를 했다라는 거, 이게 정부에서 굉장히 나름 의미 있는 업계 리더들을 부르는 자리에 리플 CEO가 불려가면서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 그리고 세 번째로는 CME 이번에 XRP 지수 그리고 기준 환율 출시를 발표했다라는 거, 7월 29일부터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XRP와 관련된 파생 상품 출시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지금 더해지면서 이른바 쌍끌이 호재가 아닌 트리플 호재가 겹치면서 XRP가 이번 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4% 넘게 주간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추가 반등이 가능할까라는 점을 XRP BTC 데일리 차트를 보니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재료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잘 더해진다라면, 무엇보다 이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잘 정리가 돼 준다라면, 스리슬쩍 뿡 하고 시장에 던져진다라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 데일리 차트예요. 월드 오브 차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락수익이 상단 저항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단 저항 돌파 성공할 경우에는 60% 수준의 강세 랠리 가능성이 있다. 원화로 따지면 한 1000원 돌파 가능하다라는 거라서 이런 시기가 좀 왔으면 이제 좋겠네요. 너무 오랜 시간 지금 눌려 있어서 조금 답답한데, 정말 이 빌어먹을 소송 리스크 하루빨리 좀 제껴버리고 갈 길을 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리플 XRP가 20달러를 향하는 강력한 증거 4가지가 있다 라고 분석가 에르만도 판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0.4에서 0.5달러를 지금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확인을 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 엄청 타이트해지면서 하단 찍고 볼린저 밴드가 타이트하다, 아래로든 위로든 크게 간다라는 건데, 크게 갈 가능성, 그리고 이동평균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강세를 의미하는 거다. 네 번째, 과거 통합 이후에 열리는 상당한 상승 여력을 암시한다. 이때 말하는 거죠. 볼린저 밴드 역시 좁아졌고 빵 하고 튀었고, 좁아졌고 빵 하고 튀었고, 이런 상황이 이번에도 잘 반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20달러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대도 안 합니다. 이번 강세장에서 한 10달러 정도 소송 리스크 잘 확인되고 10달러 돌파, 일시적으로 한 20달러까지 가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XRP 참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 소송 리스크가 기대감은 전해주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봐야 한다. 뚜껑 열어봐야 아는 상황. 하지만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긍정적인 재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